5월이 막 시작된 아침이었습니다. 충남 공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밭고랑 사이로 옅은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78의 나이에도 아침이면 제일 먼저 마늘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작년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한쪽씩 심어둔 마늘이 어느새 허리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그날 김영수 씨는 밭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잎 사이로 가늘고 단단한 줄기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로 마늘종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것이 비가 한 번 지나간 뒤 조용히 얼굴을 내민 것입니다. 그때 옆집 박철수 씨가 호미를 들고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영수 형님, 마늘종 올라왔네요. 이거 보이면 바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늦으면 마늘통 작아진다던데요. 김영수 씨는 바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조금 굽혀 마늘 잎을 보고 줄기 굵기를 보고 마늘종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마늘종은 빨리 뽑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마늘이 지금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지. 마늘종은 그냥 밭에서 올라오는 줄기가 아닙니다. 이 시기부터 마늘은 위로 힘을 보낼지 아래 마늘통으로 힘을 모을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손대도 손해가 될 수 있고 너무 늦게 두어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늘종이 올라왔을 때 언제 뽑아야 하는지, 어떤 마늘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지, 그리고 뽑은 뒤에는 물과 거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마늘밭은 서두르는 사람보다 신호를 읽는 사람에게 더 좋은 수확을 돌려줍니다. 김영수 씨는 마늘잎 사이에서 올라온 마늘종을 손끝으로 가볍게 가리켰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것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신호입니까? 저는 그냥 뽑아서 볶아 먹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좋지. 정수기도 마늘종 볶음을 좋아해. 그런데 마늘을 크게 키우려면 이 줄기가 왜 올라오는지부터 알아야 해. 마늘종은 마늘이 다음 세대를 남기기 위해 올리는 줄기입니다. 사람 눈에는 반찬거리로 보이지만 마늘에게는 큰 힘을 쓰는 일입니다. 식물은 씨를 남기려 할 때 많은 양분을 위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굵어져야 할 마늘통으로 가는 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종이 올라오는 시기는 그냥 지나칠 때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마늘은 마지막으로 몸집을 키우는 중요한 길목에 들어섭니다. 잎이 만든 힘, 뿌리가 빨아올린 물, 땅속에 남아있는 양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수확 때 마늘통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숙 씨가 바구니를 들고 밭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늘종 조금만 남겨주세요. 볶아놓으면 밥상이 참 좋아져요. 김영수 씨도 웃었습니다. 먹을 건 조금 남기면 되지. 다만 통마늘을 크게 받고 싶은 밭이라면 마늘종을 그냥 길게 두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욕심을 하나로 정하는 일입니다. 마늘종을 많이 먹고 싶다면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하고 굵은 마늘을 원한다면 마늘종을 알맞은 때에 정리해야 합니다. 밭일은 늘 선택입니다. 마늘종은 그 선택을 알려주는 5월의 신호입니다. 박철수 씨는 성급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마늘종이 조금만 보이면 바로 손을 댔습니다. 줄기가 뾰족하게 올라오자마자 잡아당기면 일을 빨리 끝낸 것 같아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밭에 가보면 잘린 속에서 마늘종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뽑으면 잘 안 나와. 겉으로는 뽑은 것 같아도 속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아. 마늘종을 뽑는 시기는 새 모습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첫째, 마늘종이 뾰족하게 막 올라와 하늘을 향해 곧게 서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아직 줄기가 짧고 단단히 물려 있어 잘 뽑히지 않습니다. 억지로 당기면 중간에서 끊기기 쉽습니다. 둘째, 마늘종이 조금 자라서 고개를 살짝 숙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김영수 씨는 이때를 가장 알맞은 신호로 보았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조용히 인사하듯 살짝 휘어질 때,
줄기도 어느 정도 길어지고 뽑기도 수월합니다. 이때 정리하면 위로 새는 힘을 줄이고 아래 마늘통으로 힘을 모으기 좋습니다. 셋째, 마늘종이 길게 자라 둥글게 말리거나 많이 휘어진 때입니다. 이때는 손에 잡히는 마늘종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마늘이 이미 위쪽 줄기를 키우는데 힘을 쓴 뒤입니다. 반찬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굵은 마늘을 기대한다면 조금 늦은 셈입니다. 김영수 씨는 박철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마늘종이 인사하듯 고개를 숙일 때, 그때가 제일 알아보기 쉬운 때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비가 막 온 날에는 서두르지 말고 잎이 조금 마르고 밭이 안정된 날에 천천히 뽑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밭고랑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 뒤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그럼 고개 숙인 마늘종은 전부 다 뽑으면 됩니까? 김영수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가까이 서 있는 마늘 두 포기를 가리켰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밭의 마늘이지만 자세히 보면 힘이 다르다. 첫 번째 마늘은 줄기가 가늘고 잎도 조금 얇았습니다. 색도 아주 진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런 마늘은 힘이 약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늘종이 너무 오래 위로 자라게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 힘을 빼앗기면 아래 마늘통을 키울 여유가 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늘은 잎이 적당히 서 있고 줄기도 단단했습니다. 색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마늘은 가장 다루기 편합니다. 마늘종이 살짝 고개를 숙였을 때 정리하면 됩니다. 특별히 서두를 것도 없고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밭 한쪽에는 잎이 지나치게 푸르고 줄기가 아주 굵은 마늘도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것을 보고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이 센 마늘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잎으로만 힘이 계속 가면 마늘통이 고르게 차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마늘은 마늘종을 너무 급하게 정리하기보다 잎의 세력과 밭 상태를 조금 더 보며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밭 전체를 한 번에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편하긴 하지만 좋은 수확은 조금 불편한 관찰에서 나옵니다. 김영수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약한 마늘, 알맞은 마늘, 너무 센 마늘, 이 세 얼굴만 기억해도 실수가 줄어든다. 박철수 씨는 그제야 마늘밭을 전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밭가에 앉아 마늘종 몇 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마늘종은 단순한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기 전 밥상에 한 번쯤 올라와야 마음이 놓이는 재료였습니다. 간장에 살짝 볶아도 좋고 장아찌로 담가 두어도 오래 먹기 좋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부 다 뽑아서 버리지는 말고 우리 먹을 만큼은 조금 길러도 괜찮겠지요. 김영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집에서 먹으려고 심은 밭인데 밥상 즐거움도 있어야지. 다만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마늘종을 길게 길러 먹는다면 마늘통은 그만큼 조금 양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알고 선택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유를 모르고 전부 늦게 뽑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늘종을 끝까지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마늘주화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마늘주화는 마늘종 끝에 생기는 작은 알갱이입니다. 이것을 따로 받아 가을에 심으면 시간이 걸리지만 종자로 다시 키워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빠른 수확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번거로운 방법이지만 작은 텃밭에서 몇 포기 정도 시험해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밭 가장자리에 튼튼한 마늘 몇 포기를 가리켰습니다. 주화를 받아보고 싶으면 이런 곳에 몇 포기만 남기면 돼. 밭 한가운데 전부 남길 필요는 없어. 이정숙 씨는 먹을 마늘종을 담을 작은 바구니를 준비했고 김영수 씨는 수확용 마늘과 남겨둘 마늘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밭일은 늘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가족이 먹을 기쁨도 남기고 마늘통을 키울 자리도 남기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늘종을 정리하고 나면 밭일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그때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늘종을 뽑은 뒤에는 더 많이 주는 관리보다 알맞게 줄이고 맞추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박철수 씨는 비료 포대를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이제 마늘통을 키워야 하니까 거름을 한 번 더 줘야 하지 않습니까?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때 질소를 많이 주면 잎만 더 기운을 낼 수 있어. 이제는 위로 키우는 때가 아니라 아래를 채우는 때야. 마늘종을 정리한 뒤에는 질소 위주의 웃거름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잎과 줄기가 계속 왕성해지면 마늘통으로 가야 할 힘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잎이 이미 진하고 세력이 강한 밭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물은 밭 상태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마늘통이 굵어지는 시기에는 땅이 너무 마르면 통이 충분히 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을 준다고 매일 습하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김영수 씨는 손으로 흙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흙을 만져봐야 해. 속이 마르면 물을 주고 비 뒤에 아직 축축하면 기다리는 거야. 물을 줄 때는 조금씩 자주 뿌리기보다 필요할 때 충분히 주어 흙이 고르게 적셔지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물 빠짐이 나쁜 밭에서는 고랑에 물이 오래 고이지 않게 살펴야 합니다. 칼리 성분이 필요한 밭에서는 황산가리 같은 자재를 조심스럽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많이 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밭의 상태, 이전에 준 거름, 마늘의 세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이 가까워질수록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보통 수확을 앞둔 20일 전후부터는 물과 웃거름을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물을 많이 주면 마늘이 단단하게 여무는데 아쉬움이 생길 수 있고 저장할 때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밥도 마지막에 물을 더 붓는다고 맛있어지는 건 아니지요. 김영수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마늘도 마지막에는 채우는 것보다 여미게 해주는 게 중요해. 질소는 멈추고 물은 맞추고 수확 전에는 줄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마늘종을 뽑은 뒤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김영수 씨와 박철수 씨는 밭끝에 서서 마늘밭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뽑아야 할 줄기처럼 보였던 마늘종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늘이 보내는 5월의 신호였습니다. 마늘종이 막 뾰족하게 올라왔을 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듯 휘어질 때가 좋은 시기입니다. 너무 늦게 길러두면 위쪽으로 힘이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늘을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약한 마늘은 조금 일찍 덜어주고 알맞은 마늘은 제때 정리하고 너무 힘이 센 마늘은 잎과 줄기를 보며 조금 더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먹을 마늘종을 조금 남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밭 가장자리 몇 포기를 남겨 마늘 주화를 받아보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밭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알고 선택하는 일입니다. 마늘종을 뽑은 뒤에는 질소를 멈추고 물은 흙에 맞추고 수확이 가까워지면 물과 거름을 줄여야 합니다. 남부지방은 조금 빠를 수 있고 중부나 경기 북쪽은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달력보다 더 정확한 것은 내 밭의 잎, 줄기, 흙 그리고 마늘종의 고개입니다. 올가을부터 지금까지 돌본 마늘이 이제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좋은 수확은 큰 기술 하나보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밭에서는 마늘종이 벌써 올라왔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키우고 계신지, 마늘종은 어떻게 드시는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올해도 여러분의 마늘밭이 단단하고 넉넉하게 여물기를 응원하겠습니다.